안녕하십니까, 신팀장의 보험스토리 신보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유병자 실손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어서 미래를 갈 수 있고, 내가 미래에 어떤 시기에 내가 이때쯤 아프겠다가 알 수 있으면 우리가 그때 가서 이제 조금 전에 보험을 가입하면은 가장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슨 그런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미리 몸이 안 아플 때 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인데요. 그 시기를 놓치신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이미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아프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는 멀쩡할 때는 전혀 신경 안 쓰다가 아프게 되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보험을 가장 먼저 걱정합니다. 보험이라도 들어둘 걸. 나 그때 들어둘 걸. 흔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주 한 잔 값으로 그냥 매달 보험이나 하나 들어둘 걸.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병력자 실손 의료비 보험. 자, 이제 아픈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 의료비 보험이 나왔는데요. 자, 줄여서 우리가 실비라고들 흔히 하잖아요. 네. 근데 일반인들, 정상인들, 이제 안 아픈 분들이 가입하는 부분이랑 아프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실비보험이랑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입 받아줄 때 가입해라. 이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이 조건도 별로 안 좋은데, 보험료도 비싼데 뭐하러 가입했는데, 더 큰 돈 들기 전에 그래도 가입해 놓는 게 낫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보험회사 측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든 상품이거든요. 본인들이 원해서 만든 상품이 아니에요. 이미 아프신 분들은 충분히 그 이후에도 아플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보험금이 이제 나갈 일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자, 우리는 가입이 가능하다면 서둘러서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들, 가입이 가능한 연령에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도 가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325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치료,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이 있느냐. 두 번째,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리고 7일 이상의 치료 여부가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7일 이상이라는 건 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질병으로 투약을 일주일 이상 했느냐.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오는 5년 이내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 치료를 했느냐. 요거를 다 벗어나면은 일반 보험도 가입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암에 한번 걸리셨던 분들이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고요. 이후에도 여러 가지 치료를 또 받아야 되는데 5년 이내에 그런 병적 기록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만 해당이 안 되신다면 고혈압이 있든 당뇨가 있든 가입을 해준다는 거예요. 현재 약을 먹고 있어도. 기타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질병은요, 아예 고지 자체를 안 해도 돼요. 이 325 안에만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실비보험이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내가 여기에 해당 사항이 나는 될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은 될 것 같은데 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과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이 조금 어떻게 다른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는 안 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안타깝게도 처방 조제는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제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잖아요. 그래서 그 약이 좀 비쌀 수 있어요, 큰 질병일수록. 그 처방에 대한 이제 보험금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겠다.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공명 영상 촬영에 대한 거, MRI, MRA 같은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급여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보장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 항목은 비급여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보장이 힘들다는 부분, 크게 두 개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네. 처방 조제는 안 된다. 자기 공명 영상은 비급여 부분은 안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요,
입원 의료비는 똑같아요. 상해나 질병이나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 부분은 똑같은데 기존에는 공제금만 있었어요. 일반 실비에서는. 근데 유병자 실손 의료비보험에서는 공제금이 아니라 본인 부담금, 그래서 제한은 금액이 커집니다. 그거는 각 회사마다 좀 정해놓은 요율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두 번째, 통원 치료비가 30만 원 한도에서 25만 원 보통 뭐 치료비, 5만 원 약제비 이렇게 나누는데 아까 제가 약제비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원 치료비는 20만 원 한도입니다. 일당 하루에 20만 원 이상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입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제금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국민건강보호법 상에서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10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하겠다. 5천만 원 한도로. 네,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안 아플 때 가입하는 실비보다는 보장이 안 되지만 그래도 보장을 해주겠다. 단 조금 빠지는 부분들이 있다. 입원료도 차익이 좀 있어요. 우리가 기준병실이라고 해요. 특히 흔히 말하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4인실, 6인실 기준병실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병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리만 있으면 2인실이든 1인실이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보험회사에서는 상급 병실료 차액을 보상해주겠다. 단 어떻게? 1일 평균 금액 10만 원 한도로, 네, 기준 병실 차액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병자 실손을 가입하실 때는 가입은 가능하고 청구도 가능하지만 처방 조제가 안 되네. 그리고 자기 공명 영상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네. 내 돈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입원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병실 차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한도가 더 있고 내가 10만원과 30% 중에 큰 금액을 제하고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통원 치료는 한 질병당 뭐 1년간 180회 한도로 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과 비급여 합한 금액에서 2만원 또는 보상 대비 의료비에서 30% 중에 큰 금액을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네, 많이 빠지죠. 네, 일반 실비랑은 좀 다르게 많이 빠집니다. 네, 그래도 가입할 수 있을 때 가입해 놓으면 없는 것보다 낫다. 네, 유비무환입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는 유병자 실손 의료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